안녕하세요. 이번 말 많은 물고기 주제는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문제 행동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이제 지난번 며칠 전에 오은영 금쪽 상담소를 보면서 아이가 굉장히 폭력적인, 이게 13살 살,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 있던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애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물론 덩치를 봐도 이제는 덩치가 크니까 사실 감당하기 어렵죠, 부모님들이. 자폐 아이들도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몸집이 커지면은 부모님들이 감당하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금쪽 상담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아이는 뭐 "얘기하기 싫다. 나 지금 혼자 있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엄마가 가서 뭐 "그러지 말고 너 나와라."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폭력성이 그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인제 거기 패널들도 그렇고 다들 하는 얘기가 "아이가 폭력성이 너무 심한데 엄마가 무슨 잘못했다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부모의 잘못이에요. 아이가 아이의 의견을 듣질 않잖아요. 이 사람에게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가 얼마나 큰 분노와 저기 뭐죠? 폭력성을 야기하는지 사람들은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서 그거를 폭력성을 보이면은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이 "잘못했다. 네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서는 폭력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제가 볼 땐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 아닌 문제가 벌어졌는데, 여기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인제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폐 아이들의 행동을 문제다."라고 하는, 예, "문제다."라고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들어가 버리면 문제 해결은 거의 물 건너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광고 하나 하고 할게요. 제가 그 저기 뭐죠? 워크숍하고 이 북 콘서트 두 개를 인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제 자폐 아이 세상 안으로 프로젝트, 인제 이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이고 밴쿠버 시간으로는 인제 1월 17일 금요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8일 오전 10 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등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등록을 해 드리고 그 부분은 분들에 한해서 인제 링크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워크숍인 만큼 기본적인 자폐에 대한 이해에 대한 거는 좀 짧게 해 가지고 뭐 한 40분 정도, 뭐 아니면 1 시간, 최대 1 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3 시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때 인제 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거고요. 오시기 전에 자폐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두뇌가, 오늘 인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두뇌 발달이 돼야지만 세상과 연결이 인제 될 수가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자폐 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이 책은 사실 인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육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두뇌 발달하는 이야기는 여기 인제 일반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두뇌 발달 이야기는 여기 따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을 보시고 오시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많은 내용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같은 책이죠. 어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사실 아인슈타인이 두뇌 발달 어떻게 하면 된다를 알고 있었으면은 후대를 자기처럼 두뇌를 쓰게끔 가르쳤을 수 있었겠죠. 그게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게 그 아인슈타인도 진짜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아인슈타인만 모르는 게 아니죠. 천재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두뇌는 써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두뇌가 작용되는지 이거를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뇌과학자들이 뭐 지금 뭐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두뇌의 작용에 그 근처도 가지를 못한 상태라고 인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북 콘서트를 합니다. 요거는 인제 1월 24 일, 요건 밴쿠버 시간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5 일. 시간은 같습니다. 앞에 그것과 일 주일 늦춘 상태고요. 요거는 책을 읽으신 분에 한해서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등록 자세한 내용은 제 웹사이트에 아카데미 가면은 그 공개 강좌 북 콘서트 안내하는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로 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 보죠.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를 하는데 그 왜 갑자기 웃거나 뭐 이런 행동들, 요거는 인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이 현상과 다른 그런 그 그림이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동영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재미있어 한다. 그래서 인제 제가 저희 아이는 요즘도, 저희 아들은 요즘도 인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킥킥대고 웃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이 아이랑 인제 이 물고기 잡는 얘기, 낚시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타이드와 보름달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인제, 그러니까 물때죠. 물때와 인제 문 페이즈, 그러니까 보름달, 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초승달부터 이렇게 변해가는, 이 달이 변해가는 그 현상들을 과 이 타이드를 매치를 시켜 가면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해 가지고서는 그 얘기를 하는데 보름달 이야기가 딱 나오는 순간 아이가 막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를 가지고 그러냐? 왜 그게 웃음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달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피자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 봐라."라고 했더니 진짜 피자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게 여기 있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 수 있네요. 예. 이게 그건데, 예. 요거 카메라에 비추면 보이려나? 예. 요거를 인제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했는데 바로 이런 모양이 떠오르는 게 보니까는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인제 이 아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이거를 실제로 인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라고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인제 지금 아이가 하는 유튜브 채널을 인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건 쪼끔 한참 후에 쪼금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인제 거기는 영어로, 아이가 인제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인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인제 좀 빼놓고 실제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고 부분만을 가지고 다루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뭐를 나눴냐? 문제 행동의 종류를 1, 2, 3 으로 나눴어요. 자, 1, 2, 3 으로 나눴는데 1, 2, 3을 인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자, 두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병원 진료 같은 거나 치과 진료라든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이게 인제 제일 쉬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한번 다뤘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들이 가서, 나는 예를 들어서 치과, 인제 저희 애도 충치 치료한다고 어제 가 가지고, 그저께 가서 이 치료를 받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얘도 좀 무서워하죠.
예. 실제로 무서워해요. 왜냐면은 인제 주사도 이게 맞아야 되고 뭐 또 긁어 드릴링 한다고 인제 여기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 드릴링이라고 하는 게 실제 드릴로 이렇게 뚫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선 무서워해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했던 게 뭐였냐면 계속해서 인제 어떤 과정이 있는 거 그거 제가 아는 만큼 제가 경험이 있었으니까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제 사실 저도 주사 맞는 거는 좀 싫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 충치 치료할 때 주사 맞을 때 되게 아팠어요. 주사 놓는 그 자체가. 물론 인제 주사 맞고 나면 인제 마취가 되니까 충치 치료 자체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주사 맞는 게 굉장히 아팠죠. 근데 요즘은 뭐 보니까는 기계 자체가 굉장히 발달된 게 있어서 하나도 못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가 인제 그거 봤는데 애가 인제 그러니까 애도 무서워는 하지만 인제 제가 거기에다가 계속 호기심이 들어갈 만한 것들을 좀 집어넣어 놨더니 의자에 눕자마자 의사하고 계속 떠들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드릴링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이러냐 저러냐." 마취를 주사를 놓기 전에서부터 떠들다가 또 뭐 의사는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주사 이제 놓기 시작하면서 "너 느껴지는 거 있니?" 그랬더니 "하나도 안 느껴진다."고 그랬더니 지금 주사약 들어가고 있어. 마취약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치료 시작될 때까지 계속 떠들었어요. 한 10분 마취되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서부터 10분 정도 사이가 굉장히 많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거기가 진료실이 아니었으면 그거 녹음을 해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한테도 인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제로 인제 제가 보여 드릴까 했었는데 거기가 진료실이라 치료를 할 때는 사실 이 녹음이나 이런 것들 녹화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 왔는데 다음에는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미 한번 지가 필요한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치료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묻는 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녹음을 해도 인제 큰 소용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인제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의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면은 했을 수는 있겠죠. 저는 근데 설마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할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인제 그런데 이거는 무서워서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아이들이 반항하고 이럴 때는. 왜 무섭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내 몸에 이 사람이 뭐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진료실 가면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서워서 그런 거고 이 무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책에서도 쓰고 있지만은 뭐였냐면은 설명, 아주 자세한 설명 그리고 그다음에 호기심 이 두 가지를 자극을 시켜 줘야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책에다 썼던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인제 첫 번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행동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 행동이라기보다는 행동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규칙한 바운드를 보이는 공과 같은 행동. 그러니깐 예측 불허한 행동, 행동. 바로 이거예요. 책에서 예를 든 거는 인제 그거죠. 아이가 주차하자마자 뛰쳐나가 가지고 화단에 있는 나무에 맺힌 열매 확 뽑아내고 막 이런 것들.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느 상황에서 언제 아이가 어디를 튈지 모르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쌩 하고 달려간다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런 행동이 왜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요거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호기심과. 두 번째는 때로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요 두 개를 구분을 정확하게 지으실 수 있어야지 접근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적용을 구분을 해서 하셔야지 아이들에게 딱 맞춰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것, 예를 들면 과일을 내가 당겨서 '과일을 내가 으깨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원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본능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본능이에요. 왜 "짬뽕, 짜장면 중에서 고르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아 난 짜장면. 나는 짬뽕.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딱 고르고. 사람들은 이 고민하는 과정을 생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뭐를 고를지에 대한 고민일 뿐이에요. 근데 이때 그러면은 선택하면 왜 고민이 되고 왜 선택을 하게 되느냐? 뭐를 근거로 선택을 하느냐? 본능이에요. 그냥 이게 맛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다예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선택과 판단력과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제 TV 똥똥이용으로 인제 만들 예정인데, 요거 끝나면 바로 만들 건데, 거기서 인제 그것들이 치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제 제가 써 놓으려고 하는데, 자, 이 본능에만 치우쳐져 있으면은 이거는 두뇌 기능이 퇴화해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거는 일반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아이와 자폐 아이를 동시에 키우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반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 발달을 막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먹으면은 만족하고 아이로서는 충족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뭐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또 부모는 예를 들어서 애가 짜장면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 짜장면 사 줄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의견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능만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이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요구와 그게 안 됐을 때 더 많은 불만을 폭발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자폐 아이들이 인제 그런 현상들을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거는 여기서 설명하는 이 방법을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쓰시면 돼요, 설명하면. 뭐를 설명을 하느냐?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설명하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아니라 질문이네요. 예. 예.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야 너 인제 우리 여기 오는데 여기 내리면 너 어디로 갈 거야? 거기 가서 뭐를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그거에서 뭐를 또 어떻게 할 건데? 그다음엔 뭐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아이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가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는 인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모님들의 질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질문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돼요. 두뇌 발달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는 뭐를 뜻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어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계획. 내가 뭐를 어떻게 할지. 그럼 머릿속에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 계획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어렸을 때 시간표 정해 놓고 나는 이 시간에 공부하고 나는 이 시간에 놀고 가고 어떻게 하고 이거를 할 때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은 뭐가 계획이냐? 아이가 스스로 '아 나 오늘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놀래. 놀기. 뭐 먹기. 이렇게 할래.'라고 하면 이게 계획이에요. 왜? 아이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바꾸고자 하면 설득을 시켜서 "야 그래도 공부는 요만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공부는 두뇌 발달을 위한 공부를 얘기하는 거지 지식을 쌓는 공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저는 인제 저희 애한테 인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도록 유도를 하니까요. 하지만 결정권은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돌발 행동이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머릿속에서 아이한테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계획이 없으면 본능에 의존해서 행동을 하니까
그 본능에 의존해서 행동하던 거를 계획을 짜 가면서 뭐를 어떻게 할래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 두 가지가 쌓여가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 계획한 것들에 반해서 돌발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에 대처할 힘이 생겨요. 시간은 쪼끔 걸리지만. 예. 실제로 인제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요거는 제가 그 어머님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바뀌면서 실제 돌발적인 그 상황이었는데도 아이가 거기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적응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 자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라면은 사실상 보고 배워요.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땐 저렇게 하는구나. 아 이럴 때는 저희 아이는 혼나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여기도 용기를 내요. 도전을 해요. 어떤 용기냐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용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치료를 받고 잘 받으면 칭찬도 받고 할 테니까 내가 용기를 내야지. 이게 돼요, 일반 아이는. 자폐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죠. 네. 나중에 호기심도 생기고 치료가 잘 받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이런 용기가 쪼끔씩 생겨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게 생기느냐?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용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용기는 나중에 가면은 내가 싫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올가매는 그 올가미로 작용을 해요, 너무 심해지면. 네. 왜냐하면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용기 내서 접근했다가 벗어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 용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적응하는 용기는 쉬운데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회성의 가장 큰 그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뭐 부작용이 여러 개지만. 그래서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그래서 다 이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에서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성도 골라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행동이라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호기심에서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인제 들은 예들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개만 들자면, 책을 물에 적시는 것, 목욕탕 갔는데 막 물을 사방에다 뿌려 가면서 노는 거, 그다음에 뭐 로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벽에다 막 문지르고, 책에 쓴 내용 하나 있죠. 크레용을 자꾸 부러뜨리고 있는 대로 다 부러뜨리고. 자, 이런 행동은 호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동들을 문제 행동이라 그래 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상 이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인제 오은영 박사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호기심에서 오는 행동을 막으면 두뇌 발달이 막혀요. 두뇌 발달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호기심이 두뇌 발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호기심에서 오는 게 두뇌 발달이라면 아이를 제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뇌는 발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요. 아이를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모님들이 힘들어요. 이 딜레마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 제 수업 들으신 분들께 인제 뭐라고 제안을 드리냐면 선택을 하시라고. 아이의 두뇌 발달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라고. 이거는 인제 선택이에요. 예. 그래서 두뇌 발달을 선택하신다면 인제 이 아이들이 그대로 가는 걸 그냥 일단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이거는 인제 제 책을 보시면 나와요. 그 방법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에 자유 대신에 뭐를 들으면 "조건을 제시해라."라는 거를 저는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은 "색을 물에 적신다." 이럴 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예 중에 하나예요. 그 어머님이 "아니 전지를 사 줬더니 전 권이 뭐 몇십 권짜리인데 이 중에서 뽑아서 했는데 이걸 물에 적셔 놓으면 이 책이 망가지게 되고
그 꼴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랬냐면 아이가 소중한지 책이 소중한지 책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어느 게 더 소중하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럼 조건은 뭐냐? 그러면은 아이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요런 거는 말고 요거는 인제 전부 시리즈로 돼 있는 거니까 요거 말고 요런 책 정도는 엄마가 아빠가 허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물에 갖다 적셔도 괜찮은데 얘네들 가지고 하지 않을래. 인제 종류별로 해야죠. 왜냐면 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이는 얇고 어떤 종이는 두껍고 어떤 거는 뭐 좀 반딱반딱하면서 그런 거에다가 종류별로 물에 들어가면은 그 젖어 들어가는 정도가 다른 데다가 안에 글자 모양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자 그다음에 하는 게 뭐냐. 자유와 조건을 주고 나면 하는 게 뭐냐. 호기심을 실제로 질문으로 바꾸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 자폐 아이들이 이게 됐으면은 스스로 언어도 익혀가면서 그 두뇌 발달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호기심을 질문으로 바꾸는 거. 그런데 중요한 그 문제는 뭐냐면 아이의 그 초점이 아이의 그 관심사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물에 젖은 책이다. 책을 물에 넣는다."라고 하면 종이가 불어나면서 우글우글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건지 종이 안에 그 글자들이 뭉개지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물이 종이를 타고 스며드는 그 과정을 보는 게 관심 있는 건지 어느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옆에서 현상을 관찰을 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을 해 주고 이 설명을 호기심이 담겨 있는 호기심을 그 자극하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여러분들 "어?" 이러실 거죠. 예. 이해합니다. 왜?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예. 이 부분이 사실상 그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 중에 이거 인제 다 썼으니까 없애고 광고한 것 중에 어 이거 있죠? 이 책. 이게 뭐지? 요 책.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아인슈타인이 저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리고 호기심을 질문으로 바꾸는 방법서부터 이 모든 호기심과 질문이 두뇌 발달을 하진 않아요. 예 실제로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거를 인제 제가 이 책에서 다뤘는데 그걸 알았다면 후대들을 아마 자기처럼 그 천재적인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 사회성의 발달과 두뇌 발달에 대한 내용 두 개로 나눴죠. 그 아이들은 특히나 사회성으로 발달이 어렵고 꼭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발달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사고력이 발달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아이들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그것도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천재가 태어날 확률이 진짜 몇 억분의 억만 분의 1 이 될까 말까 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제 천재니까. 예. 그 좀 뭐 바이올린 천재, 기타 천재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그냥 그 영재 정도? 예. 뭐 기술이 좀 좋은 아이들, 손가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고 노래하는 게 좀 어려서부터 타고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지 천재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폐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자폐 아이들은 두뇌 발달을 또 오히려 막아 버리니까 그 안에 갇혀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리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접근할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해도 생활이 굉장히 많이 부모님들의 생활이 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생활이 편해지면 두뇌도 같이 쉬니까 인제 두뇌 발달을 고려를 해 보셔야죠. 자 방법까지도 이 책에 그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요. 그리고 제가 그 인제 1월 달 시작됐고 2월 달부터 그 이 두뇌 발달 방법 수업
요 책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고 공부 방법에 대한 수업을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이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요거는 인제 자폐 부모님들의 한정이 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다 열려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자폐 부모 교육 개론, 요거는 요번에도 인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칭 수업도 이제 개설을 하는데, 코칭 수업은 사실 그 개론을 들으신 분에 한해서 인제 코칭 세션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가는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 많은 물고기,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